남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당태종의 시대를 과거도 존재하겠지만 정관지치로 모범으로 높이 평가하였고, 현 시진핑 정부는 전세계 총생산의 30%를 담당했던 청나라의 건륭시대를 중국 몽의 모범으로 삼고 아편전쟁 이전의 영광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조 시대는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경계해야 할 시대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제는 강남지방에서 건국된 남조의 두 번째 왕조입니다. 전 왕조인 송나라 7대 황제이자 후패제인 유욱은 10살에 즉위하여 14살에 죽었는데 쾌락을 위해 살인을 즐긴 막장 황제였습니다. 마지막 황제이므로 후임 왕조에서 좋지 않게 기록하였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비정상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양모인 태후가 자주 황제에게 훈계를 했지만 어린 황제인 유욱은 오히려 반감을 키웠습니다. 마침 단오를 맞이하여 태후는 황제에게 부채를 하사했지만 황제는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고 싫어하면서 태희로 하여금 약을 만들어 태후를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린 황제의 수준에 맞추어 건의를 해서 이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만일 태후께서 죽으면 황제께서는 응당 상주가 되어야 하는데 복상기간 동안에는 놀러 다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복상기간에 장난치면서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에 큰 일리가 있구나 라고 대답하며 중지했다는 것입니다. 477년 반란을 모의한다는 보고를 받자 14살인 황제는 모의한 세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가르고 해부하여 살점을 도려냈는데 젖먹이도 이러한 사륙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부의 좌장사 신발이 당시 상을 당하여 염하게 있었는데 황제가 홀로 칼을 휘두르며 오자 신발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손으로 황제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죄는 하나라 거랑 상나라 주왕이 잘못을 뛰어넘는 것이니 도륙되는 것이 며칠 남지 않았다. 황제는 신발과 그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반역자 숙청을 기념하여 죄수들을 대거 사면했다고 합니다. 유욱의 재위 기간에 계야왕 유후범, 건평난왕 유경소 등이 난을 일으켰지만 무장인 소도성에 의하여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황제라면 그 공을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유욱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씨가 무더운 날에 소도성이 대낮에 옷을 벗은 채 자고 있었는데 황제가 방 안에 들어가 우통을 벗은 뚱뚱한 소도성의 배에 자는 동안 화살 관역을 그려 넣고 스스로 활시위를 잔뜩 당겨 그곳을 쏘려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왕천은이 말했습니다. 소도성의 배는 커서 좋은 화살바지 터입니다. 한 개의 화살로 쏘아서 죽인다면 뒤에 다시 쏠 곳이 없어지니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가지고 쏘는 것만 못합니다. 황제가 마침내 화살을 바꾸어 쏘아서 그의 배꼽을 바로 맞추고 활을 내던지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솜씨가 어떠하냐? 이후 황제는 소도성의 위엄과 명성을 시기하여 일찍이 스스로 짧은 창을 갈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소도성을 죽일 것이다. 그러자 친모인 진태비가 황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소도성이 나라의 공료가 있는데 만약 그를 해친다면 누가 너를 위하여 힘을 다하겠는가? 라고 하니 어린 황제 유욱은 중지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도성은 근심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부하들과 함께 폐위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낀 부하들은 주상은 나이가 어려서 경미한 과실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설령 폐위에 성공한다고 해도 끝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며 조심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군부의 공조인 기승진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황제는 미쳐 날뛰니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고 밝으신 공께서 어찌하여 앉아서 멸망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살아남을지 죽을지 기회이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소도성은 결심하였고 누군가는 광릉으로 도망가서 군사를 일으킬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기승진이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비록 무도하더라도 국가의 여러 세대에 걸친 기초는 오히려 안정되고 견고합니다. 공의 100명 식구가 북쪽으로 건너간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광릉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황제께서 공을 지목하여
반역자라 한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것은 책략이 아닙니다. 그러자 소도성의 집안 동생인 소순지의 둘째 아들 소역이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혼자 길가를 다니기를 좋아하니 이에 계획을 세우면 성공하기가 쉬운데 외곽에 있는 지방의 주에서 군대를 일으키면 이겨 승리하기는 어려워서 먼저 발을 입을 뿐입니다. 소도성이 부하인 왕경칙에게 은밀히 명령하여 황제 좌우에 있는 양옥부 등 15명과 결탁하여 기회를 살피게 하였는데 7월 7일 칠성날 황제가 절간에 가서 개를 훔쳐 삶아 술을 먹고 양옥부에게 직녀성이 은하수를 건너는 것을 보면 나에게 보고하라. 보이지 않으면 곧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양옥부는 황제가 잠들자 황제의 칼을 꺼내어 머리를 베어 죽이고 왕경칙에게 넘겼습니다. 왕경칙이 이를 소도성에게 보고하자 소도성이 확인한 후 즉시 군대를 이끌고 황궁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중국 3대 폭군으로 송의 유욱과 수양제, 금의 해릉 양왕을 꼽고 있습니다. 왕경칙이 소도성에게 황제에 오를 것을 권했으나 이미 실권을 장악하였고 어린 시절 유학을 배운 소도성은 찬탈보다는 선양을 선택하여 유욱의 동생인 10살 유준을 제위에 올린 후 송나라 자녀 세력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 2년 후에 제나라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소도성은 제위 3년 만인 56세에 병사하면서 유언으로 짐은 미천한 신분으로 황제에 오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소. 황족들과 대신들은 송나라를 귀감 삼아 절대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오 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소색이 11년 제위하다 사망하자 소색의 손자 소소업이 제위에 올랐지만 제위 1년 만에 나라의 재정을 말아먹고 반개 황족인 소란에게 폐위당했습니다. 소란은 형식적으로 소소업의 동생 소소문을 옹립한 다음 곧 폐위시키고 자신이 즉위하였습니다. 소란은 유능했지만 그 아들 소복원이 막장 정치를 하다 먼 황족인 소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동쪽의 멍청한 제후라는 의미의 동혼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소연은 소복의 동복 동생 소보융을 잠시 황제에 올렸다가 폐위시켰습니다. 소연은 위나라의 조비와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 진무제 사마염과 위의 마지막 황제 조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신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소연도 진나라 반개 황적이었기 때문이었지만 주변에서는 후한을 염려하여 부추겼습니다. 결국 신복 정백금에게 금가루를 탄 금설주를 주면서 황제 소보융을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소보융은 나를 죽이려고 금을 쓸 필요는 없다. 그저 독한 술이면 충분하다. 며 독한 술에 깊이 취하자 신복인 정백금이 살해하였습니다. 소연이 양나라 황제에 오르면서 제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남조의 사왕조인 송, 제, 양, 진의 창업군주들은 다같이 문벌귀족이 아닌 이름 없는 가문의 장군 출신들이었으므로 국가 경영에는 유능하지만 비난한 가문의 인재를 발탁하여 정무를 맡기고 귀족 관리들을 소외시키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귀족들은 고고했지만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제 상태가 심각해지고 실업자들은 늘고 군대의 운영도 흔들렸습니다. 위기에 빠진 양나라에 북조의 후경이라는 인물이 내려왔는데 후경은 북조 동위의 창업공신이었지만 권력투쟁에 패배하여 양나라로 망명한 것입니다. 양의 황제는 후경을 후대했지만 힘을 기린 후경은 양나라 수도 건강을 함락시키고 양무제를 죽인 다음 스스로 황제에 올랐고 장수인 진패선이 후경을 물리치고 수도를 회복하자 후경은 도망치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진패선도 과거의 사례처럼 소방지를 경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진왕이 되었다가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에 오르고 소방지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결국 죽였습니다. 진패선이 건국한 진나라는 32년 만에 향락을 즐기던 마지막 황제 진숙보 시대에 수나라를 창업한 수문제의 아들 양광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남북조 시대는 수의 문제에 의하여 통일됩니다.